내 만족감 그런 것들이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투자 이런 것도 좋아하시지만 회사원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뭔가 부수입을 얻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라라브레드도 인스타 뭐 이런 마케팅으로 이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마케팅 관련돼서 또 일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떤 그 투자금은 별로 없는데 퇴근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입 같은 거 뭐 좋은 게 없을까요? 요즘 이제 소위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저는 옛날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마케팅 회사를 지금도 이제 하고는 있지만 저희 직원도요. 네. 어떤 직원은 그냥 놀기 바쁘고 어떤 친구는 한 달에 150씩 100만 원씩 꼬박꼬박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집을 샀더라고요. 네네. 이제 지방이니까. 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툴적인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의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를 일단 먼저 가졌으면 첫 번째. 똑같은 걸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잖아요. 일단은 뿌리, 본인이 근원제 나무도 뿌리를 잘 내려야 줄기를 세우고 가지라고 네.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뿌리를 근원적인 거를 일단 마인드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목표를 정확히 가져야 돼요. 인스타에 체중계 숫자 올려요? 오늘부터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목표를 가져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 많이 공통 관심사로 얘기할 수 있게끔 선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아마 직장인 아까 2명 얘기했죠. 그래서 그 실행했던 직원들은 난 너무 놀랬던 게 그 직원은 일단 블로그를 일단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인코이 시간을 지나니까 노출이 되니까 협찬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블로그 협찬. 근데 너무 놀란 게 그 친구가 처음에 옷을 봤더니 화장품을 봤더니 미용실 가서 염색을 하고 펌을 봤더니 네. 또 매직은 비싸니까 안 해준다더라고요. 그건 조금 팔로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안 해요. 그래서 눈썹을 받고 그러더니 피부과를 받고 심지어는 치아 교정까지도 다 받고. 그래요? 거의 날로 먹네요, 다. 근데 그게 진화된 게 SNS 인스타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블로그 하다가 이제 인스타 쪽으로.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한 1000명, 1500, 2000명만 되면 협찬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부수입들이 생기게 되고 가볍게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기반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만 쓰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요즘 트렌드가 뭐 엔잡러를 뭐 벌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이제 따로 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키우면 돼요. 네. 그러면 크몽이라든지 순고라든지 이런데 지금 재능 기부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공급자를 올려놓으면 수요자를 찾아서 쓰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카페 관리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부업으로 주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주부들이 같이 카페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인터넷이 발달됨으로써 인터넷에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부업으로.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찾아서 해보시면 관심이 없다 이거네.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있는데 네. 그것까지 찾을 때까지의 어떤 관심이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잘 안 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직접 제가 그래서 생각을 실행하는 남자 창호 오빠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무슨 파일럿을 띄워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태핑을 해서 네. 두드려서 계속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라라브레드 여기도 이제 인스타 쪽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홍보를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인스타 쪽이 요즘에 어쨌든 대세라고 저도 보는데 인스타 효과 많이 보셨죠? 저 같은 경우도 타르타르를 이제 프랜차이즈 한 40개까지 나갔거든요. 네. 그것도 연매출 100억 넘게 했는데 그것도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때가 한 6년 전이었고 그때가 한참 페이스북이 태동할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라라브레드도 여기 잠실에 왔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 서울에는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어요. 어떻게 뭐 수많은 뭐 강남도 있고 다 많은데 어떻게 여기 석촌호수로 올 일이 있었냐. 근데 뭐 단순하게 전 롯데타워가 좋았어요. 네. 상징성이 있었고. 그래서 저게 그때 2016년 개장했을까 네네. 아마 저거를 개장하면 관광객도 오고 마케팅을 하면 나한테 오겠구나. 네. 그래서 석촌호수로 갔는데 석촌호수도 한번 산책도 되게 좋더라고요. 뭐 네네. 오리도 있고 막. 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젠장 한 1,500, 2천만 원 월세가 그런 거예요. 비싸잖아요. 너무 거기. 비싸죠. 알죠. 네. 그래서 허거해서 허거. 네.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서 뒤편을 갔는데 네. 왠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홍리단 길이 아니었어요. 홍리단길이 없었죠. 네. 네, 그러면서 난 될 것 같았어요. 네. 마케팅으로 땡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SNS를 마케팅이 그거를 제가 힘을 받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그냥 후미진 골목길에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하나가 터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럼 인스타그램을 좀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협찬 받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또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야 또 되는 거니까 좀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을 좀 잘하는 방법? 제가 진짜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마케팅 회사를 13년째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옛날 정통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면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뭐 MBA 출신이라든가 경영학 뭐 학도라든지 뭐 공부를 많이 이쪽에 뭐 라이센스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할 수 있었냐면 그건 스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벤치마킹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면 매장에서 괜찮은 매장 가려면 하루 종일 죽치고 있었어야 했어요. 네네. 좋은 거를 보고 배워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은 그대로 늘 뒷사람 전략만 하면 돼요. 남이 잘하는 거를 맞아요. 찾아서 그대로 따라한다. 네네,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잘해. 근데 쟤는 쇼핑몰을 잘해내고, 쟤는 또 음식을 잘하고, 그래서 팔로워가 계속 내고,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미지 기반에서 지금 또 영상 올려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봐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지런해야 돼요. 뭐든지 엔잡너든 뭐든 돈을 내가 10만 원 버는 20만 원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게 다 아까쯤 말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제가 성공을 왜 이렇게 다들 못하냐면 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척하면 안 돼요. 척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와갖고 책을 홍보하는 척, 그냥 뭐 영상 찍는 척, 사업도 하는 척,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요. 그러니까 엔잡너도 아까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척하지 말고 진짜로 보고 실행해서 하면은 남들이 했던 노하우가 알다고 하우가 어떻게잖아요. 그거 네 거 어떻게 알아?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걔가 숨길 수 없거든. 지가 그 성장한 걸 그대로 다 나와야 되니까. 히스토리가 다 그대로. 그래서 뒷사람 전략으로 다 패스 팔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 보면은 진짜 유독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잘하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따라하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죠. 사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사진 대충 찍고. 네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진 막 찍거든요. 아 맞죠. 진짜로 인스타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대부분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잘하는 거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배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알려준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를 브랜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남들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다움을 만들어야 돼요. 뭐든지 컨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가는 것들을 기업들이나 이렇게 브랜드, 식당이나 노포들 다 보면 그들만의 정체성은 있거든요. 네. 그래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남들 다 따라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모방에서 끝나는 거죠. 우선은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은 자기의 색깔을 넣어야 된다. 네. 그거를 근데 처음부터 컨셉을 잡고 가면 좋죠. 그래서 브랜딩은 사랑받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받는 자기만의 자기다움을 컨셉을 그리고 이게 3개월, 6개월, 1년을 자기가 뭘 어떻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지 예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소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그것까지 한 단계 더 보고 스텝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아까처럼 마케팅을 또 사게 하는 거라 했는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받는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갑자기 이거 생각났어요. 저는 뭐 인스타를 잘 안 하는데 인스타 하는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은 분이 있는데 구름을 찍더라고요. 구름만. 그거 약간 그런 거겠죠. 맞아요. 이렇게 이쁜 구름만 계속 찍어. 맞아요. 근데 그건 매일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생긴 구름 같은 걸 막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고 하트라든가 이게 컨셉이에요. 사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그럼요. 충분히 인스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하니까 대충 하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정 대표는 여자예요. 내가 이제 소개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을 꼬셔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 그럼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피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속아온다 그 마케팅 책도 재밌는데 들판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요. 운전하는데 미국은 이제 황야가 넓으니까 누런 소들이 다 누런 소야. 근데 갑자기 찍어갔더니
퍼플 카우가 탁 있는 거야. 네. 보라색 소가. 네.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죠. 그거예요. 나를 눈에 띄게 하는. 요렇게 얘기하면 심플하고 이지하다. 예, 좋다. 요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되 결국에는 나만의 뭔가 색깔을 넣어서 내가 눈에 띄게는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꾸준히 이것도 린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과학자하고 늘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는 검증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또 가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설과 실험 계속 이렇게 해보고 돌아보고 해보고 다시 또 태핑해보고 해서 결국은 내 결을 맞춰 나가는 거죠. 네. 뭐 블로그든 인스타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을 세워가지고 어떤 컨셉을 잡아서 한번 해보고 맞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또 바꾸고 맞아요.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가 이제 데스밸류 구간이에요, 대표님. 네. 여기서 포기해요. 그 과정에서 그 노력은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죠. 그쵸. 네. 그러니까 목적이 네. 엄청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업의 본질은 돈이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 오래 못해. 네.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절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인스타로 유명해진다는 거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를 생각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좋은 게 이제 뭐 관종기가 없고 유명 안 하려면 다른 철학, 사람들이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나의 그 가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뿌듯함, 어떤 거 그런 거 남을 위한 네. 뭐 있다든지 자기만의 그 아니면 내 만족감 그런 것들이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그 컨셉도 잡아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좀 그 대표님도 뭔가 실패? 아니면 이거 하다 보니까 아니네? 라고 어떤 맞아. 느꼈던 게 있으실까요? 그런 사례? 저도 그리고 수많은 창업자들이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에요. 네. 대표님 이 질문에 그리고 제일 질문 또 많이 받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다 SNS도 그렇고 뭐든지 퍼스널 브랜딩이든 내 브랜드를 소개하는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이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제 창업 오빠에서 솔루션 해주거든요. 네. 근데 디저트 카페인데 허니랩이래요. 허니랩 들으면 뭘 생각나세요? 뭐 꿀 가지고 뭘 하는 그쵸. 데인가 보다. 그리고 마치 간판에 뭐 벌꿀이 있을까 고 막 이렇게 랩 하니까 뭔가 네, 좀 뭐 벌꿀 막 다양한 꿀 똥꼬에서 막 침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단어를 조금 더 학문이라고 학문에서 침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 학문에서 침이 나왔는데 뭐 이럴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전혀 다르고 그냥 어떤 칙칙한 아저씨가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디저트를 파는 거예요. 스콘이라든지 그 마카롱을 파는 거예요. 허니를 왜 했냐면 그냥 듣기 좋아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SNS 인플루언서 이런 것도 블로거를 하면 정말 이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진짜 부수입도 생기고 이런 것들 많이 하면 난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사이트는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어요. 인플루언서는 이제 이것도 없어지면 또 뭔가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겠죠. 브랜딩을 싹 제가 바꿨어요. 예, 나의 너한테 맞는 컨셉, 정체성, 그래서 자기다움 이런 것들을 싹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름은 뭘로? 뭐 위키위티라고 그 뭐 뜻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귀엽고 유니크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그다음 메인 컬러 뭐 색깔도 이게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뭐 이상한 넥킨 뭐 이상한 뭐 그러니까 온갖 뭐 잡동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넥킨이면 뭐 유니폼이면 색깔도 뭐 그 안에 한 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쓰고 싶은 걸 다 쓰니까. 그래서 메인 컬러색, 서브 컬러색 딱 두세 가지만 딱 쓰고 정갈되고.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이미지 잔상의 합이잖아요. 딱 문턱에 나왔을 때 그거 뭐였지? 그러잖아요. 명품도 딱 기억이 나잖아요. 에르메스는 뭐 색깔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통일감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걸 일관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진 찍기도 좀 좋게 돼 맞아요.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일관성이게 뭐 플레이팅을 하면은 접시가 뭐 예쁘게 한다든지 트레이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내 자기다움을 표현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나름의 컨셉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이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가설을 세우고 나서 주변의 의견을 좀 많이 구해야 되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항상 저는 그래서 FGI, FGD를 하거든요. 포커싱 그룹 인터뷰, 포커싱 그룹 디스커션이라는데 항상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우리 공개적 말고요. 비공개를 항상 하고 디스커션 20대, 30대, 40대들을 모아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타겟별로 질문지를 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건방지지 않으면 겸손하면 타인에게 묻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스스로 재단하고 그래요. 항상 물어봐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수정하고 피벗이 되죠. 그러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라라브레드는 어떤 컨셉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라라브레드는 저희가 위 베이커도 조이라고 일단 심볼에서 나와요. 딱 스마일 로고가 항상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 좀 둥글둥글한 게 되게 많아요. 즐거운 퍼포먼스들을 많이 주려고 잼을 짜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에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엽서를 해서 아이들과 색칠놀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뭐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즐거움을 주려는 요소들을 계속 일관되게 만들고 있죠. 맞아요. 가보니까 진짜 동글동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색깔도 좀 약간 노란색, 막 맞아요. 주황색 네,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들 다 계산된 설계라는 거죠. 방금 정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이미지 잔상의 합이에요. 그럼 저는 브랜딩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 가면 이거 뭐지? 그래, 갔다 와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죠. 그거는 브랜딩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라라브레도 마찬가지고 SNS 할 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컨셉을 만들어내고 일관성 있게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업 중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3사가 그 마켓쉐어에서 비슷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인터널 브랜딩을 익스터널로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해서 배달의 민족이 독보적으로 뛰어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맞아요. 이걸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두 업체는 가격 경쟁을 했거든요. 문제는 가격 경쟁을 하게 돼요. 내 브랜딩의 차별화가 있지 않으면. 이래서 브랜딩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컨셉이 있고 하면은 특히 이제 SNS 같은 것들도 보면은 뭐 그냥 뭐 어찌 보면은 뭐 그냥 막 이쁜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뭐 다 컨셉이 다 다르잖아요. 뭐 딱 어디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뭐 전반적으로 뭔가 비슷한 색깔도 쓰시고 비슷한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눈에 편해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SNS 그 초석을 하는 데는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기초적인 거는. 아니면 막 중구난방을 막 이거 막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막 뭐 하라고 이제 기술적인 거는 다른 데서도 봐도 돼요. 근데 근원적인 거는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대충 한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하나하나 다 설계된 거다. 전략과 전술이 있다. 이것도 다 전쟁이에요. 전략과 전술은 전쟁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뭐 SNS를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내가 뭐 어떤 특색이 없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너무나 평범해서 할 게 없어요라는 분들. 얼마나 노력해봤거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죠.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고민도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MZ 세대들도 많이 보겠지만 기성 세대가 부동산 자산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나는 가져갈 게 없다고 이제 한탄하는데 제가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부모도 잔소리도 안 하고 주위에서 쓴소리 해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왜 망했어요? 좋은 사람 망한 사람은 충신들은 다 떠나보내고 간신들만 그렇게 옆에 두고 있어서 망했잖아요. 전 여러분한테 간신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쓴소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불쾌했다면 죄송한데 얼마나 노력을 해봤냐고요. 진짜로 no pain no gain이라는데 진짜 그 고통을 얼마나 즐겨보려고 저는 낭떠러지에 늘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이겨보려고 하고 노력해봤냐고요. 조금 하다 포기하고 조금 하다 포기하고 뇌가 아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다 너 또 포기할 거지? 또 포기해. 또 하다 너 또 포기할 거지?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안 될 거라는 거. 열받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이렇게 뭐 컨텐츠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깊이 있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얘기하면 어차피 안 할 건데. 뿌리가 안 돼 있는데 나무만 세우는 뭐 하냐고요. 그럼 그 열매 열렸어. 근데 컨텐츠를 있어도 어차피 안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원을 뿌리를 찾아주면 본인이 하지 말아도 줄기를 세우고 가지라고 예쁜 열매를 따먹을 열매를 하는 거거든요. 백날 알려줘봤자 그거는 그냥 한낱 그냥 스님이 연부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는 공연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가져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라. 콘텐츠를 만들어낼 노력을 해라. 콘텐츠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맞아요. 노력한 적도 없을 것이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혹시 이 채널에서 또 보시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라 댓글 제가 궁금해서 또 달아드릴게요. 네. 진짜로 해보려고 하고 괜찮으시겠어요? 댓글 되게 많이 달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 동안 댓글 달아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할 수 있어요.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한 3년 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심인 거죠. 네. 저는 항상 진정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그래도 100억까지 만든 거 보면 분명히 노하우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연매출 100억, 자산 100억을 달성하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흑수저에서 성공하신 강호동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 라는 책 또 이제 소개 겸 해서 좋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아마 지금 말 못한 부분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이 책 안에 많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점에서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강호동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